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늘 오전 워싱턴 DC에 도착하여 나토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주요 일정별로 의미와 성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 독일 정상회담을 첫 일정으로 시작한 뒤 이어서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이렇게 총 7개국 정상과 오늘 연쇄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우방국이자 경제 교류가 활발한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 정상들을 만나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협의를 통해 우리 안보와 경제 이익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자 기술 선도국인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체코, 핀란드와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원전, 방산, 인프라, 공급망,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한 공조 방안도 협의하였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 인식하에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러북 군사 협력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자 정상회담 국가별 구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유럽 최대 교역 상대국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의 회담 결과입니다. 양 정상은 첨단 기술 분야를 포함한 한독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에 대해 논의하였고 윤 대통령은 독일의 유엔 사령부 가입 신청을 환영했습니다. 양 정상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결정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여를 하겠다는 독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독 양국은 현재 한독 워킹 홀리데이 참여 연령을 30세에서 34세로 상향하도록 추진 중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국과 독일의 미래 세대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취임 후 5번째 만나는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는 양국 간 외교 국방 2+2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이번 가을까지 장관급 레벨에서 이러한 2+2 고위급 미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내년도 2025년 G7의 주최국이 캐나다인 만큼 G7 플러스 협력을 한국과 또 호주를 포함한 관련국들이 미국, 캐나다와 협의하면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취임한 딕 스코프 신임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양국 간 반도체 대화, 반도체 아카데미, 공급망 대화가 이미 잘 개최되었고 또 삼성 ASML R&D 센터의 내년도 2025년 상반기 착공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등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구축한 반도체 동맹의 후속 조치들이 활발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반도체는 물론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3월 나토 가입을 완료한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토손 총리와는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맞아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원전, 우주, 핵심 광물, 방산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스웨덴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크리스토손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체코의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는 원전, 고속철도 등 인프라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윤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코 측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3월에 취임한 알렉산더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는 방산과 원전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핀란드의 군 현대화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계속 기여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5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나 취임 후 11번째 한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양 정상은 양국 간 협력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러북 밀착에 대해 우방국들과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개 나라의 양자회담 결과에 조금 더 상세한 기술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나토는 오늘 오후 32개 회원국 간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38개 항목으로 구성된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 워싱턴 서밋 데클러레이션을 발표했습니다. 나토는 작년 빌뉴스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한 데 이어 올해 공동 선언에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러북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25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나토 회원국들은 유럽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의 연결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토에게 있어서 인태 파트너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30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나토 워싱턴 공동선언은 러북 밀착이 글로벌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회원국과 인태 파트너국들과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잠시 후 오후 8시부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백악관에서 주최하는 정상 친교 만찬에 참석합니다.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그리고 파트너국 정상들과 자유롭게 환담을 나누며 정상 간 우위와 교분을 두터이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양자회담과 정상 만찬으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진전을 이룬 하루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원자력, 방위산업, 디지털 분야에서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이 더 큰 운동장으로 진출해 뛰어다닐 수 있도록 디딤돌을 보강하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어 민생 경제의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오늘 국립미국사 박물관에서 개최된 나토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작년 11월 이후 다시 재회한 미국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7월 5일 취임한 스타머 영국 총리의 배우자 빅토리아 스타머 여사와도 처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김 여사는 마레바 그로버스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배우자, 아가사 콘하우저 두다 폴란드 대통령 배우자, 에미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배우자 등과도 조우의 환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이튿날인 내일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인도태평양 IP4 파트너국 간 정상회동,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분주한 다자 그리고 소다자 일정 사이사이에 내일 추가적으로 몇 개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변수는 역시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폴란드 이런 나라들과의 양자 회담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 내용은 내일 브리핑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